안녕하세요. 이지영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고른 딸기 왜 맛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유럽에 오셔서 딸기를 사 드시게 되면 그 맛없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가이드들조차도 이 유럽에서는 딸기 사 드시지 마시라 이렇게 또 안내를 미리미리 드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딸기의 경우에는 먹어보면 왜 깍두기 담글 때 사용하는 무 있죠? 무 맛이 날 때가 있어요. 어, 향하고 색깔과 식감은 딸기인데 먹어보면 정말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냥 과즙만 있고 거기에 뭐 어떤 달콤한 맛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딸기를 먹어볼 수가 있기도 하거든요. 왜 도대체 그런지 한번 얘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딸기 그 모종이 보통은 하얀 꽃이 많이 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설향이라는 품종이 있고 그리고 관하라는 품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설향의 경우에는 알이 굉장히 크고 당도도 굉장히 높아서 또 굉장히 많이 또 사랑받는 딸기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6시 내 고향을 보는데 우리나라 딸기를 일본에다 수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맛있는 딸기를 우리만 먹으면 되지 왜 수출을 하는가. 그리고 일본도 딸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굳이 한국에서 딸기를 수입해 가는가 굉장히 궁금하게 여겼었는데 이 궁금증이 얼마 전에 풀렸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일본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딸기 품종은 하얀색 꽃이 아니고 주로 분홍색 꽃이 피는 그런 딸기 품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그 열매를 먹기 위함이 아니고 그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한 관상용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양배추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하얀 양배추가 있고 그리고 가로수라든지 또는 관상용으로 심는 꽃 양배추가 있잖아요. 꽃 양배추를 우리가 먹지 않듯이 그 분홍색 꽃이 피는 딸기 모종의 경우에는 품종의 경우에는 사람이 좀 먹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무맛의 딸기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유럽이 아닌 터키에서는 어떤 딸기 품종을 이용하는지, 어떤 딸기 품종을 재배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국에서는 관하라는 딸기 품종을 많이 사용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관하라는 품종의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사계딸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딸기 모종을 한번 심어서 이걸 재배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대략 한 5번 정도 딸기를 수확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터키에서도 이런 비슷한 품종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짠! 오늘 장서는 날인데 마침 이렇게 모종 파는 그런 가게가 있길래 제가 한번 사와 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 꽃이 피고요. 이 딸기 품종의 이름은 예디베렌 칠렉입니다. 예디는 터키어로는 7이라는 뜻이고요. 베렌 하면 이제 준다라는 뜻입니다. 칠렉은 딸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7번 수확할 수 있는 딸기라는 뜻으로 이걸 한번 심게 되면 1년 동안 대략 한 7번 정도 딸기를 수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품종 자체의 이름은 이것이고 일반적으로 터키에서 딸기들을 이제 부를 때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아로말르 딸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향이 좋은 딸기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딸기 품종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로말르 딸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대중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하우스 딸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갇혀 있는 공간에서 좀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예쁘게 자라는 딸기이기 때문에 향이 어딘가로 자라나지 않고 이제 향만큼은 정말 좋은 딸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터키에서 이 아로마 딸기, 아로말르 딸기보다 좀 더 높게 쳐주는 딸기가 바로 타를라 딸기라고 해서, 타를라 딸기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노지 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딸기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야생에서 어떤 위에 뭔가 덮개가 없는 채로 햇빛과 비를 그대로 맞아가면서 자연적으로 키워진 딸기를 타를라 딸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터키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타를라 딸기가 좀 더 맛있는 딸기라고 생각을 또 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오스만르 딸기라는 품종도 있는데 약간 타를라 딸기와 함께 좀 생산 시기가 좀 늦은 편이에요. 지금은 아직 3월달이고 날이 춥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딸기는 100%다 아로마 딸기, 아로말르 딸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하우스 딸기가 좀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 이제 드디어 타릴라 딸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오스만르 딸기도 같이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딸기 품종이 중요한 것만큼 딸기가 어디서 생산이 되는가도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터키는 넓으니까요. 네. 우선은 상인분들께서 입을 모아서 가장 맛있는 딸기가 생산되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곳은 어디였냐면 터키의 남부 지역, 바로 안탈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제가 장을 쭉 둘러보면서 보았던 딸기들은 안탈리아 지역에서 온 것은 없었고요. 이제 두 곳이 있었는데 실리피케라는 지역에서 생산된 딸기가 있었고, 그리고 아이든이라는 지역, 아이든은 터키 서부 에게해 지역에 속하는 올리브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그곳에서 생산되는 딸기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아이든 지역은 제가 이전에 이제 투어를 하면서 지방 여행을 이제 버스로 하는 중에 거쳐갔던 장소 가운데 하나가 또 바로 아이든이기도 했고, 휴게소에 들릴 때마다 봄철이 되면 딸기를 늘 팔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딸기가 굉장히 맛있었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역시 아이든 지역의 딸기는 정말 잘 모르는 외국인인 나도 인정할 만한 그런 맛이다라는 그런 기억이 또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안탈리아 딸기가 정말 맛있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없고, 오늘은 아이든 지역에서 생산한 딸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딸기는 이것인데요. 손바닥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이 정도? 네, 굉장히 큽니다. 제가 입이 좀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딸기는 먹으려면 한 3입 정도? 나누어서 먹을 정도로 굉장히 좀 큰 딸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제가 한번 한 입 베어 물어볼까요? 크기는 큰데 속이 이렇게 살짝 비어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먹다 보면 이걸 손으로 이렇게 쪼개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하게 이렇게 속이 비어 있다는 거, 이게 이 딸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이 딸기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터키의 아로말르 딸기이고요. 그래서 알 자체가 굉장히 크고 굵게 나오는데 똑같은 품종의 또 다른 딸기를 한번 살짝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네요. 같은 건데 이렇게 알이 작은 것도 있고 알이 굵은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크고 굵다랗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신기하게 약간 복숭아처럼 가운데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딸기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구매를 할 때 그 장에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앞에 뭐라고 적어 두셨었냐면 슈퍼 딸기라고 그렇게 적어 두셨었어요. 1kg에 20리라를 주고 샀는데, 확실히 과일은 비싸게 줄수록 맛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이 맛있는 딸기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꼭지가 뾰족뾰족해요. 많이 갈라져 있죠. 붙어 있지 않고 다 갈라져 있고 뾰족뾰족하다는 거. 그래서 이 슈퍼 딸기, 이 슈퍼 아로마르 딸기는 당도가 굉장히 높고
과즙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터키에서 먹었던 딸기들, 여러 딸기들 가운데 가장 비싸고 또 가장 맛있는 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또 다른 딸기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아이든 지역에서 생산된 딸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꼭지가 뾰족뾰족한 모습 보실 수가 있죠. 알은 좀 작지만 그래도 슈퍼 딸기만큼이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딸기예요. 그래서 아이든 지역에서 생산된 맛있는 딸기도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딸기는 바로 이것인데요.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유럽산 딸기입니다. 네, 유럽산 품종인데 이 아로말르 딸기하고 유럽 딸기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아로말르 딸기였죠. 꼭지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근데 이 유럽산 딸기는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일단 꼭지가 뭐랄까 우산 씌워 놓은 것처럼 과육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아로말르 딸기와는 다르게 이 이파리가 꼭지의 이파리가 굉장히 크고 두껍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 부분이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뚜껑처럼 전체가 붙어 있어요. 네, 나뭇잎처럼 붙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지가 작고 가늘고 갈라져 있는 것이 아로말르 딸기인데 우리가 흔히들 맛없다고 생각하는 그 유럽산 딸기는 꼭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탈리아나 프랑스 이런 곳에서도 딸기를 먹었던 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경우, 실제 유럽의 경우에는 딸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터키 내에서는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외형이 있습니다. 아로마 딸기, 아로말르 딸기랑 유럽의 품종 딸기랑 또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외형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려 보자면 먼저 아로말르 딸기의 경우에는 뭔가 좀 윤기가 흐르는 듯한 그리고 씨앗 자체가 이렇게 사선으로 뭔가 규칙적으로 잘 박혀 있고 씨앗 자체가 이 과육의 안쪽으로 쏙쏙쏙 들어가 있는 박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유럽 품종의 딸기를 보게 되면 어떠하냐면 이런 식으로 뭔가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아로말르 딸기의 경우는 뭔가 좀 빨갛고 윤기가 흐르는 느낌인데 이 유럽 품종의 딸기의 경우에는 좀 색깔이 좀 더 진하고 약간 좀 메마른 듯한 네, 이거 뭔가 좀 딸기 사다 놓고 냉장고에 조금 오래 보관하다 보면 약간 겉표면이 마를 때가 있잖아요. 이 두 딸기 모두 오늘 장봐온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살짝 메말라 있는 듯한 그런 외형이에요. 그리고 씨앗 자체도 보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체크무늬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일자로 이렇게 박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무엇보다 씨앗 자체가 살짝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하루 정도 넣어두고 지나보면 확실히 그 느낌이 도드라지거든요. 실제로 냉장고 안에 넣었을 때 딸기가 약간 마르면서 이 씨앗들이 점점 더 돌출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르냐면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하루 지난 딸기를 먹게 되면 이렇게 먹으면서 입천장에 그 돌출된 딸기 씨앗들이 느껴질 정도로 뭔가 좀 메말라 있는 듯한 그리고 씨앗의 그 형태가 좀 더 도드라져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잘 고르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터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맛있는 딸기, 그리고 유럽 딸기와 구분해서 맛있는 딸기 고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드려 보았는데요. 터키에 오셔서 특히 봄철에 여행에 오셔서 맛있는 딸기를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언젠가 또 터키에 오시게 된다면 제 영상 참고하셔서 맛있는 딸기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들도 봄철에 맛있는 딸기 드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